이곳은 서울 중구 숭례문에 있는 조선통신사의 길이라는 표석입니다.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숭례문 옆에 있어요. 자, 여기에 표석을 보면은 이곳은 1607년 조선통신사가 국서를 받들고 출발했던 길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조선 전기는 경복궁, 그리고 조선 후기는 창덕궁에서 임금의 국서를 받고 출발했다고 해요. 와, 저런 게 있군요, 비석이. 네. 한 번도 보지도 못했네요, 저런 걸.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면요. 네. 아, 숭례문이구나, 안 숭례문만 보여요. 보고 그러니까, 네. 그러한 표석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는 뭐 자동차 비행기 있었던 것도 아닐 테니까 되게 먼 길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갔나요? 조선통신사의 여행 경로는 한양을 시작으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쓰시마섬으로, 쓰시마섬을 거쳐 시모노세키, 그 다음에 오사카 교토를 지나서 에도까지 가는 어마어마하게 먼 여정입니다. 왕복 약 4,000km가 넘는 거리를 오직 육로와 해로만을 이용해서 갔던 거죠. 와. 더 힘든 거지.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한 2시간이면 가는 데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무려 4,000km가 넘는 거리를 그냥 가다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의 4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10배 달하는 거리입니다. 당시 조선통신사의 인원은 약 300명에서 500명 정도였고요. 조선통신사의 여행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와. 1년 걸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1607년에 조선통신사를 파견했다고 하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빨리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네요. 조선통신사가 파견된 시점을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1413년 태종 때 파견된 통신사를 시작으로 총 8번 파견이 됐고요. 이후 임진왜란으로 통신사 파견이 중단됐죠.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이도 별로 안 좋았을 텐데 통신사를 왜 보낸 거예요? 조선통신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밀어내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는데요. 새롭게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심을 회복하고 주변 국가의 우호적인 관계를 다져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의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구합니다. 임진왜란은 내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다. 우리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 적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조선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1607년에 조선통신사를 다시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통신사를 보내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희가 그 돈을 다 냈나요? 아닙니다. 조선통신사의 파견 비용은 모두 일본이 감당했는데요. 통신사 접대 비용으로 약 7천억 원 우와. 들었다고 합니다. 7천억. 7천억이요? 네. 그거를 그럼 일본에서 다 냈다고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요? 네. 7천억까지. 7천억. 와. 일본이 조선통신사를 지원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집권 초기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을 평정했지만 일본의 전체 민심까지 잡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통신사와 국서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 쇼군의 권위를 세우고요. 나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뭐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일본 지방에 많은 다이묘들이 있어요. 영주라고 하죠. 이 영주들에게 통신사 접대 비용을 모두 부과하게 해서 약간 힘을 빼놓는 거죠. 일본이 낸 게 아니라 그 다이묘들한테 내게 그렇죠. 했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 뭐 욕한을 드리잖아요. 뭐 그럴 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 필요했네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뭔가 시기가 너무 빨리 보낸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보냈나요, 그러면? 그럴 리가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외교에는 절대적인 명분이 필요하죠. 조선은 일본에게 3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걸까? 첫 번째는 임진왜란 당시 끌려간 포로 송환과 두 번째는 일본이 먼저 조선의 국서를 전달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임진왜란 때 조선 왕릉을 파헤친 도굴범들의 소환이었습니다. 아, 저희 저번에 우리, 배웠던 네. 거. 그렇죠. 저 대마도 그놈들. 네네, 맞아요. 어쨌든 일본이 3가지 요구를 다 들어줬네요. 네, 다소 찝찝한 부분은 있었지만 조선이 요구한 3가지 조건을 들어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오케이를 한 거죠?
뭐 우리도 통신사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었던 거예요? 조선도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을 다시 침략할 수 있는 일본을 조선 통신사를 통해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언제 또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북쪽에서 후금의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명은 약해지고 후금은 강성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때문에 조선은 후금이 커지면서 또다시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꼭 필요했던 거죠. 결국 두 나라 모두 필요에 의해서 통신사를 파견했던 거였군요. 그런데 혹시 일본은 조선에 통신사를 파견 안 했나요? 일본도 조선으로 외교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그림은 동래부사 접외사도라는 그림인데요. 일본에서 조선으로 보낸 외교사절은 일본 국왕사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국왕사. 자, 확대한 그림인데요. 부산의 초량외관에서 조선 국왕의 이 전패에다가 지금 일본 국왕사가 인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량. 왜 한양으로 안 오고 그냥 부산에서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게요. 임진왜란 때문이죠. 임진왜란 이전에는 일본 국왕사도 한양에 왔어요.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임진왜란 때 그때 국왕사로 왔을 때 익힌 기를 가지고 한양으로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악용을 했으니까 한양으로는 못 온다. 못 온다. 국왕사는 부산의 초량외관에서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사를 해라. 그래서 한양까지 올라오는 걸 금하고 부산 외관에만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통신사가 교류하는 동안에 두 나라의 관계는 좀 어땠어요? 조선 후기 1607년부터 1811년 순조 때까지 12차례에 걸쳐서 통신사를 일본에 보냈는데요. 이 시기가 무려 약 200여 년입니다. 이 시기 동안만큼은 한일 관계가 그래도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일본의 에도 시내를 지나고 있는 조선 통신사 일행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와. 그 통신사분들이 좀 인기가 많았나 봐요. 사람들이 지금 그쵸. 통신사님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가운데 통신사 일행이고요. 양옆에 보면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보시면 가드레일처럼 이렇게 막아놓은 거 보이세요? 못 나가게 뭘 쳐놨네. 그렇죠? 당시 파견된 조선 통신사는 약 300명에서 5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많다. 조선 통신사들을 보려고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인기 짱이네. 아니, 거의 뭐 연사마 일본 갔을 때 사람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연사마가 뭐죠? 예? 연사가 몰라요? 연사마 몰라요? 연사마가 뭐죠? 야, 여기서 진짜 차이가 나는구나. 아니 근데 진짜 연사마가 뭐예요? 아, 그 겨울연가. 배용준 배우님 알아? 준상아, 너 준상이 맞잖아. 이거 몰라? 그렇게 말하면 모르지. 뚱땡아 이렇게 말해야지. 아, 제가 저기. 미안합니다, 지우 씨. 이 조선 통신사가 연예인급도 아닌데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조선 통신사의 인기 비결은 통신사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키 크고 멋있는 사람 보내려고 했겠죠. 한석준이요. 네? 한석준이요. 네? 다 부합하지 않습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1년 동안 다녀오셔야겠는데요. 애기 봐야 돼서 안 돼요. 네, 육아로 바쁩니다.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통신사의 구성은 그야말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만 엄선해서 선발했다고 합니다. 한석준 씨가 박지원의 우상전을 읽어주세요. 네. 천문, 지리, 산수, 복서, 의술, 관상은 물론 퉁소 부느니, 검은 곳 듣느니, 우스운 이야기 잘하느니, 노래 잘 부르느니, 술 잘 마시느니, 장기나 바둑을 잘 두느니,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이들까지 한 기술로 국내에서 이름 알리는 이는 모두 함께 따르게 되었다. 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진짜 드림팀 같은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K 어벤져스, 네. K 벤져스.